서울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이 뿜어내는 화려한 빛과 수많은 인파가 만들어내는 활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곳은 다름 아닌 골목마다 자리 잡은 고깃집들입니다. 낯선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저녁 풍경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대한 의식의 현장처럼 보입니다. 찌글거리는 불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끊임없이 부딪히는 초록색 병들의 경쾌한 소리는 마치 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습니다. 처음 한국의 술자리에 초대받은 외국인 친구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저의 위치부터 물수건을 건네는 순서까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곤 합니다. 단순히 잔을 채우고 마시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나이와 직급, 그리고 친밀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이 결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섬세한 장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국의 음주 예절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난관은 바로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 선정의 문제입니다. 무심코 편해 보이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가는 동행한 한국 친구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서열 문화가 공간 배치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입문에서 가장 멀고 벽을 등진 안쪽 자리가 바로 상석이며, 이곳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이동에 방해받지 않는 가장 편안한 자리로서 연장자나 상사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반면 출입문과 가장 가깝거나 주방으로 통하는 통로 쪽 자리는 흔히 막내나 직급이 낮은 사람의 몫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추가 주문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에 가장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 배치는 단순히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을 편안하게 모시고 아랫사람이 기민하게 움직여 술자리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경직되어 보일 수 있는 이 풍경이 한국인들에게는 서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여집니다.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술병이 등장하면 한국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두 손을 사용해 병을 잡거나 잔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는 한 손으로 가볍게 잔을 주고받는 것이 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윗사람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르거나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병이나 잔을 잡고 왼손을 가볍게 손목이나 팔꿈치 아래에 받치는 이 공손한 제스처는 내 마음과 정성을 두 손에 가득 담아 당신에게 드린다는 깊은 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잔을 입에 대는 순간에도 한국만의 독특한 유교적 디테일이 빛을 발하는데, 윗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잔을 가린 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즉 입을 벌리고 목을 젖히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던 옛 선조들의 가르침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비틀며 마시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이는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면서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한국적인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 소주병을 든 사람이 갑자기 손목을 현란하게 꺾으며 병 안에 회오리를 만들어내는 광경은 마치 마술쇼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투명한 병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알코올의 물결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라앉은 침전물을 섞고 알코올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속설까지 더해져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필수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병목을 손날로 탁 치거나 손가락으로 튕겨내는 동작은 과거 코르크마개를 사용하던 시절의 잔재라고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음주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타종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술을 따라줄 때 한국인들은 오른손으로 병을 잡으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병의 라벨을 살포시 가리는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대접하는 술이 비싼 술인지 저렴한 술인지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의 미학이 담겨 있기도 하고, 상표라는 상업적인 표식보다는 오직 당신을 위하는 나의 마음만을 봐달라는 정서적인 호소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비록 최근에는 이러한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라벨을 가리는 손길 하나에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인 특유의 배려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술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잔이 비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첨단 문화와 연결지어 이해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소주의 경우 잔이 완전히 비워지기 전에는 술을 더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맑고 깨끗한 술의 맛을 유지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반면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잔이 조금이라도 비면 즉시 채워주는 첨잔이 허용되기도 하여 주종에 따라 달라지는 이 미묘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술자리 고수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드는 소맥인데, 이는 단순한 혼합주를 넘어 과학적인 비율과 제조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소주의 알싸한 맛과 맥주의 청량감이 만나 목넘김이 부드러운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진지하며 각자 자신만의 비법 비율을 자랑하며 섞어주는 모습에서 묘한 자부심마저 느껴집니다. 숟가락을 잔 바닥에 꽂고 강하게 내려쳐 거품을 일으키거나 젓가락 2개를 부딪혀 진동을 주는 기술은 탄산을 극대화하여 크림 생맥주 같은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잔이 채워지고 나면 좌중을 집중시키는 건배 제의가 이어지는데, 이때 등장하는 건배사는 그날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건강을 기원하는 위하여를 외치는 것을 넘어 재치 있는 줄임말이나 삼행시를 활용한 건배사는 딱딱했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무장해제시키고 웃음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청바지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센스 있는 건배사 하나가 그 사람을 그날 술자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의 언어 유희를 배우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주인데, 한국인들은 술의 종류에 따라 그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줄 짝꿍 음식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씁쓸한 소주에는 기름진 삼겹살이나 얼큰한 김치찌개가 어우러져 위장을 보호하고, 톡 쏘는 맥주에는 바삭한 치킨이 곁들여져 치맥이라는 고유명사를 탄생시켰으며, 비오는 날 막걸리에는 지글지글 부쳐낸 파전이 공식처럼 따라붙습니다. 이러한 안주 페어링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날씨와 기분, 그리고 계절의 변화까지 식탁 위로 끌어들여 술자리의 풍류를 완성하는 한국인만의 미식 철학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마실 때는 병을 흔드는 방식에 따라 2가지 전혀 다른 맛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한국 술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흔들지 않고 윗부분의 맑은 청주만을 따라내어 깔끔하고 숙취 없는 맛을 즐기는 반면, 대다수는 병을 신나게 흔들어 가라앉은 곡물의 풍미와 탄산이 어우러진 뽀얀 막걸리 본연의 걸쭉한 맛을 선호합니다. 양은 주전자에 한 통을 다 붓고 찌그러진 양은 잔에 콸콸 따라 마시는 그 소박한 행위 속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새참을 나누던 옛사람들의 땀과 정겨움이 서려 있습니다. 단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면 등장하는 파도타기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와 놀이 본능이 결합된 독특한 퍼포먼스입니다. 한쪽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어나 술을 마시고 앉는 모습이 마치 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중간에 누군가 흐름을 끊으면 야유와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오며 묘한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내가 마셔야 다음 사람이 마실 수 있다는 연대 책임감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며, 이 순간만큼은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파도 위를 함께 넘는 동료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하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마시던 잔을 비우고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술잔 돌리기입니다.
위생관념이 철저한 서구권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국에서 이 행위는 나와 당신은 한 몸이라는 일체감과 정을 나누는 가장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통합니다. 내 입술이 닿았던 곳에 당신의 입술이 닿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서로 간의 격식을 허물고 마음의 벽을 없애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며, 비록 요즘은 위생 문제로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깊은 유대감을 상징하는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단순한 음주를 넘어 게임과 결합된 폭탄주 제조가 시작되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얼마나 기발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맥주잔 안에 소주잔을 넣고 콜라를 섞어 마시면 쓴맛 뒤에 달콤함이 찾아온다는 고진감 내주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술 한 잔에 담아낸 철학적인 제조법입니다. 또한 맥주 위에 빈 소주잔을 띄우고 돌아가며 술을 조금씩 부어 가라앉히는 타이타닉 게임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승부욕을 자극하며 술자리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즐거웠던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계산대 앞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서로 자기가 돈을 내겠다며 지갑을 꺼내드는 풍경입니다. 내가 낼게, 아니야 이번엔 내가 낼게 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입니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형님이나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모습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따뜻한 정의 문화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밤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며 장소로 옮겨다니는 독특한 코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불리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인 1차가 끝나면 가벼운 안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호프집이나 이자카야로 이동해 2차를 즐기고, 흥이 남은 사람들은 노래방으로 향해 3차를 불태웁니다. 장소를 바꿀 때마다 분위기가 전환되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며,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노래방은 한국 음주 문화의 활용점정이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해방구로서 음치나 박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가수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탬버린을 흔들며 동료의 노래에 호응해주고,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느새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땀과 함께 증발해버립니다. 술 기운에 기대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을 노래 가사에 실어보내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부르는 합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다음날 아침, 한국인들은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해장이라는 또 다른 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음주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콩나물국밥이나 북어국처럼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을 들이키며 땀을 흘려야 비로소 술이 깬다고 믿는 이열치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초코우유나 치즈버거 같은 느끼하고 달콤한 음식으로 해장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 세대 간의 입맛 차이가 해장 문화에서도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점에 들러보면 갈아 만든 배 음료나 각종 숙취 해소제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음주와 그 후의 관리에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의 배음료가 숙취 해소의 기적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필수 구매 아이템이 되었을 정도로 한국의 해장 과학은 세계적으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는 다음날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한국인 특유의 책임감과 근면 성실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바로 안주를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인데, 고기를 굽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집게와 가위를 놀리며 가장 맛있는 부위를 상대방의 접시에 올려줍니다. 상추 위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얹어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는 행위는 가족이나 연인뿐만 아니라 친한 동료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 방식입니다.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상대방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식문화는 술자리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어 차가운 술잔 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음주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고 회식 자리가 업무의 연장이라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술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진심 어린 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넥타이를 풀고 격식을 내려놓은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맨정신으로는 참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이 녹아 있습니다. 술은 그저 거들 뿐. 진짜 취하는 것은 사람 냄새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파전의 막걸리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눈이 오는 날이면 뜨끈한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포장마차가 그리워지는 것은 한국인들의 DNA 속에 날씨와 술을 연결하는 감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계절의 변화를 미각으로 느끼고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낭만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좁은 천막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입김을 호호 불며 나누는 술잔에는 팍팍한 현실을 위로하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술 문화는 K-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소주병을 흔들고 소맥을 제조하는 모습이 힙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서툰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고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며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매료된 것은 알코올 그 자체가 아니라 술잔을 매개로 타인과 경계없이 어우러지고 정을 나누는 한국 특유의 인간적인 매력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였던 한국의 주도, 즉 술을 마시는 예절은 알고 보면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약속의 언어입니다. 두 손으로 따르는 공손함, 고개를 돌리는 겸손함, 잔을 채워주는 관심,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간소화되더라도 술잔 속에 담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한국 음주 문화의 본질일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의 어느 골목, 부산의 어느 바닷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의 한식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며 쨍하는 맑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서로의 하루를 위로하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당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한국의 술자리는 단순히 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무대입니다. 낯선 땅에서 온 제임스가 처음 느꼈던 당혹감은 이제 익숙한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그는 어느새 능숙한 손놀림으로 친구의 빈잔을 채워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잔이 비는 꼴을 못 보는 이유는 술을 더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잔이 비어있는 쓸쓸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술을 따를 때 라벨을 가리는 것은 상표가 아닌 내 마음을 보라는 무언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는 진정한 한국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 친구들과 혹은 한국을 여행하며 이 특별한 술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예절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까요. 어설프게 두 손으로 잔을 내미는 여러분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더 큰 미소와 정으로 화답할 것이며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깊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술병은 비어가지만
그 자리에 남은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술 문화, 그것은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취하고 정에 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취기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 그리고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담은 잔을 높이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잔이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이 아닌 우리가 되어 이 긴 밤을 함께 건너갈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